자, 중국 경제가 우리 시장 경제에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국면이죠. 자,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승훈 대신증권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됐습니다. 9.1%.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예상치가 9.3%였기 때문에 네. 예상보다는 좀 미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부 내역들을 보면 이제 GDP를 구성하는 게 그 소비, 그다음에 투자, 순수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표들을 보면 그 9월달 지표만 놓고 보면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고정 투자도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특히 이제 자동차 판매 역량으로 인해서 예상이 17%는 17.7%로 예상보다 좀 크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수출입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크게 이제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출 대외 쪽에 어떤 교역의 둔화, 이게 이제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의 성장률 둔화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 쪽은 여전히 좀 튼튼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적인 충격 부분들을 다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중국의 연착륙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축 정책이 상당히 강화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흐름들로 연착륙 흐름들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제 경착륙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독일의 발언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20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적 조정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 압박이 가해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이제 이 유럽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따라서 언제라도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점은 계속 높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독일의 입장 변화는 사실 그 세부 항목에서 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그 프랑스와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쪽은 은행 자본확충을 먼저 은행이나 국가 차원에서 자구 노력을 진행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EFSF를 활용하자라는 아니고요. 프랑스 쪽은 좀 타격이 좀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EFSF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이견 충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긴장이 높아질수록 위기 대응의 속도들도 좀 빨라졌던 게 이제 유럽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합의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각각의 이견들을 절충하는 과정이 11월 23일 그리고 11월 3일 G20 회담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승훈 팀장님, 김주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마지막 질문도 김주현 기자가 그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국면에서 바람직한 대응 절차를 제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정치적 이슈에 따라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략 1880선이 이제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단기 폭발했던 업종들이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반면에 그동안 이제 저점 부근에서 주도했던 전기전자 업종이나 이쪽 종목들은 단기 눌림목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880선을 뚫는 이제 주도주는 다시 전기전자 쪽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주 27일 날 미국의 성장률 전망, 3분기 성장률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 성장률 전망이 최근 들어서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의 지표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우려 때문에 낮췄던 성장률을 최근 들어서는 다시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이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미국 쪽의 회복은 전기전자 업종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놓고 본다면 미국의 GDP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 눌림목을 받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공략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